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30번째 책 제목은 자존감. 이 책은 국제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님이 지으셨는데요. 의학 박사고 지금도 전남대 의대에서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존감과 열등감. 자존감과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다. 자신은 소중하며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반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라고 믿는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같은 고졸이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자신의 눈, 코, 체중을 마음에 들어한다. 남의 감정을 파악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서 상대방의 평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자신감이 있고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좋은 리더가 된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도 많이 한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 유아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열등감도 바꿀 수 있다.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험을 반복하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천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외모, 키, 집안, 지능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조건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 모든 열등감의 60%를 넘는다. 이런 선천적 조건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조건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자. 그런 평가를 하는 타인도 완전한 자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이나 표정 등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발견해보자. 집안 열등감, 무식하고 가난한 아버지, 불행한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현실이 현재의 자신이 되기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키와 성기 열등감? 남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키와 성기에 대한 열등감은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멋지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살 수가 있다. 후천적 조건에 의한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능력 열등감. 인연기에 패배 경험은 없는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채우며 산다면 그것이 건강한 인생이다. 가난 열등감. 먼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에 집중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 열등감 극복의 좋은 방법이다. 학벌 열등감. 고졸이라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은 고졸이 창피해가 아니고 실은 나는 창피한 인간이야 라는 그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다.
학벌 열등감으로 고통이 심하다면 학교를 가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법은 학벌 한 가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실직과 자존감. 실직으로 우울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자존감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실직으로 인한 아픈 경험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나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자존감은 더욱 높아진다. 성폭행이나 왕따 같은 트라우마로 인한 열등감. 아픈 현실이지만 이렇게 결심해보자. 왜 하필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하다.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라고. 자존감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신질환의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의처증은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들은 아무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를 사랑할 리 없다고 믿는다. 대중 앞에 서기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 이는 무의식에 숨어있는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공포증이 잘 온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겁먹고 있는 아이가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 성격 이상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 양심의 가책을 쉽게 받고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자학적인 성격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인다. 이들은 죄책감이 지나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벌을 받고 싶어 한다. 청결, 정돈, 시간 엄수에 집착하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청결, 정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히스테리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기가 자존감을 유지시켜준다. 인기가 떨어졌을 때 무서울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특권의식에 차있는 자기 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강한 자만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력과 돈 같은 힘을 가질 때 자존감이 유지된다. 누구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녀가 무능력하거나 장애인이어도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 엄마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와 자존감 회복을 어렵게 한다. 성폭행이나 왕따를 당한 후에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며 자기를 비난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비난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나 비난에서 벗어나 마치 공경에 빠진 다른 사람을 위로하듯 자신을 위로해보자. 자기 위로가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열등감에서 빠져
열등감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실수할까봐 초조해하면서 갇혀 살지 말고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신을 인정해주자.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신을 인정해주자. 이 말이 중요하네요. 열등감의 심리에는 남보다 우월하려는 욕심이 있다. 욕심을 줄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진다. 정신분석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가짜 자기를 버리고 진짜 자기와 만나게 해준다. 진짜 자기를 직시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누구나 자존감은 높일 수가 있고요. 자기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열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눌 것을 약속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K2책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